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사에 의해서 강제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감액 지급 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법이나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보험약관 등을 다 이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을 케어해주는 내 담당 보험 설계사가 이 정도 법규 등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내 담당 설계사도 알려주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실무 중심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인생 관리 레시피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험 계약 할 때 다 이렇게 뭐 고지사항 같은 거 다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 후,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에 나의 어떤 신변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통지라고 그러는데, 통지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제 해지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 계약 알릴 의무, 통지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요것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험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상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상 공법, 예를 들어서 공영보험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건 이제 개인 간의 거래, 요거는 이제 상법의 기준을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 4편, 상법 제4편에 보게 되면 보험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좀 분해를 해드릴 건데요. 상법 제4편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고 하고요. 총칙, 손해보험, 임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 어떤 보험이 더 좋은 보험일까요? 네, 생명보험사 직원들은 당연히 생명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할 거고, 손해보험사 직원들은 손해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절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오늘 퀴즈에 맞춰서 아까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에 적용되는 거는 손해보험 상품은 전 상품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주계약이 상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잘 보십시오. 피보험자, 피보험자라는 건 보험 대상자겠죠. 계약자가 아닙니다. 보험 대상자가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경우는 알려야 되고요. 자,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의 변경이 된 경우, 이것도 통지 의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 여기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되게 많죠. 우리가 킥보드, 전동 킥보드 도로가에 있는 거, 그거 다 포함됩니다. 면책 상황입니다. 이거 안 하시게 되면.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강제 해지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을 양도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거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주소지 변경, 배상 책임 관련된 특약들, 이거 여기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손해보험 상품들은 상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고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보험사에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생명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그 재해 관련돼서 이거를 알려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긴 하지만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계실 실손보험, 이거 100%입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이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면책 또는 부지급, 감액지급, 아까 모터장치 달린 전동장치 달린 자전거 이거 같은 경우는 강제 해지권도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실손 상해 관련된 용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 계약하실 때 우리가 뭐 병력고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상법 제65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끔 보험 설계사하고 가끔 뭐 이렇게 친한 경우에는 설계사한테 뭐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규상 보험 설계사는 이 고지 수령권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는 이런 걸 어겼을 때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죠. 자, 이건 계약 전이고, 여기서 이제 652조. 이건 통지 의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보험 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해자 들어간 손해보험에 있는 상품들, 통지 의무. 계약 후에 내가, 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 652조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해태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안 날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 훗날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나오게 되면 1개월 내 이 조항에 의해서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시게 되면 이게 위험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보험료를 이제 증액하거나 보험을 또 강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는 무조건 뭐 계약 해지가 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보게 되면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전동장치 달린 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실무에서 강제 해지권이 발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거는 이제 상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보험 약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거 여러분들 손해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다 써 있습니다. 약간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학생 때였는데 나중 시점에서 취업하거나 이런 경우 해당될 수 있겠죠.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되게 넓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직업과 직무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직업이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동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직업이고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담당 부서가 바뀔 수가 있겠죠. 뭐 현장직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피보험자, 아까 보험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용이라고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업용을 내가 운전을 한다. 아니면 뭐 택배 차량을 운전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변경 상황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고지를 안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됐다. 이거는 보험료가 당연히 싸지겠죠. 내가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을 하게 된 경우, 그거 이제 고지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전동장치 달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모터장치 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깔리게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보시게 되면 상해보험에서 항상 보시게 되면 급격, 우연한, 외래라는 내용이 세 가지가 딱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재해나 일반에 비해서 당연히 쌉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이게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쌉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필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험 약관인데 여러분들이 보험 약관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고, 설계사 분들도 보험 약관 공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상법 663조는 뭐가 되어 있냐면 보험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관의 내용도 우리 보험계약법이라는 게 상위법이겠죠. 그러니까 상법에 있는 상법 제4편, 거기에 있는 내용을 약관이 보험계약자 등, 그러니까 여기서 등이라고 한 거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관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의 대칭성 때문에 소비자 편을 좀 들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어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순간 헌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겠죠. 상위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상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약관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만 받아야 될 거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22년도 금융감독원에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자, 상해 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되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무턱대고 민원 제기를 한다고 되지를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민원을 제기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근무지가 이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을 했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강제로 이제 해지를 하거나 뭐 보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금융감독원에. 근데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 상법에 이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보도 자료를 냈었고요. 자,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이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속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다. 고지 수령권이 없다라고 법으로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법상의 보험자, 보험회사와 그 다음에 소비자, 어떤 정보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정보가 비대칭이죠. 보험회사가 당연히 정보를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아까 약간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는 거고, 보험회사는 항상 소비자한테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 이해를 안 내면 보험이 뭐 해지되고 이런 것들이 청구권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받을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정확하게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 약관의 내용을 내 담당 설계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꽃이라기보다는 내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결정적 리스크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겠죠. 법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유능한 보험 설계사는 최소한의 상법과 보험계약법,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년에 몇 번 선물하고 그런 것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행사가 안 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선물값보다는 보험금이 훨씬 더 금액적으로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시장의 마케팅적인 보장 분석. 저 방송 많이 봅니다. 저도 보험업 17년 했는데 방송 보게 되면 뭐 싸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잘 되는 걸 해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개 특약은 그렇게 쌀 수는 있는데
약관의 내용까지 다 부합했을 때 싸면서 좋은 보험, 예, 보험에서 망합니다. 예, 결국은 다 마케팅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예, 각각 뭐 보장분석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보험 계약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거 있습니다. 그거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참고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자기 회사의 입맛에 맞게끔 추가 계약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 예, 생명보험, 이거 두 개 다 뽑아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해서 내용을 참고를 하지, 이런 거 너무 믿으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뭐냐면 약관 분석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특약인데도 회사별로 약관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설명은 설계사분들이 안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도 있고 항상 수비도 있는데 우리가 슬픔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슬픔은 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험 약관, 상법에 입각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좀 점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을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리스크 관리, 사람은 몸값이 다 틀리죠. 연봉 구조도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재무 설계로 하는 거죠. 연봉을 계산해서 리스크 값이 얼마고 확률이 어떻기 때문에 기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대값을 계산해서 특약을 조합을 하고, 그래서 보험 설계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같이 리스크 관리와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저도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 항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